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일라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상담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커리어 도넛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지금 이제 독일 석사 유학 오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 얼마 전에 상담을 한 분하고 했었는데, 그때 나눴던 이야기들을 사실 여기서 조금 다른 분들하고 더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 영상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이제 학부생이신 분들도 제 영상을 많이 봐주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심지어 이제 고등학생들, 이제 나중에 좀 생물학 쪽으로 이제 커리어를 쌓고 싶어하는 고등학생들도 많이 영상을 보는 것 같은데, 오늘 할 얘기는 이제 제가 대학원에 오기 전에, 진짜 석사를 시작하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좀 컨닝을 하면서 할게요. 일단 진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사실 저하고 상담을 했었던 분은 굉장히 커리어가 좋으세요. 지금 학부생이신데 저 독일 오기 전보다 훨씬 커리어가 좋으시거든요. 근데 왜 상담을 신청하셨는지 모를 정도로 좋으셨던 분인데, 근데 그분을 보면서 이제 좀 제 학부 생활을 이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얘기는, 학부생 때 좀 경험을 많이 했었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학부 때 이제 그 교수님 실험실에 한번 들어가가지고 저희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했었는데, 솔직히 제가 그걸 한 이유는 졸업시험을 보기 싫었어요. 근데 그 URP, Undergraduate Research Program, 이거를 그러면은 그 졸업시험을 안 봐도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방학 때 이렇게 실험실에 들어가가지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논문을 써서 이제 졸업 논문을 갖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그때 당시에 진짜 아무 생각도 없고, 난 졸업 논문 쓰기 싫어, 그냥 이런 마음으로 그 연구실에 들어갔었던 건데, 그때 연구실 생활이 사실 제 커리어의 굉장히 전환점이 되기도 했어요. 왜냐면은 일단은 이제 외국 학교들 지원을 할 때 졸업 논문이 없으면 안 받아주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고비는 넘겼죠. 어쨌든 졸업 논문이 생겼으니까. 그리고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일을 해보면서 실험실 생활이 그렇게 막 못할 저기가 아니구나. 그리고 사실 거기서 굉장히 재미를 많이 발견을 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때가 사실 이제 계속 대학원으로 이제 진학을 해야겠다라고 결정한 계기가 됐었는데, 그래서 그때 저한테 그 기회를 주신 교수님 진짜 아직까지도 너무 감사하고, 그때 많이 배웠어요. 막 실험실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가 전혀 없었는데 많이 배운 좋은 기회가 됐지만, 저는 그 실험실에서 오래 있지 않고 바로 나왔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조금 아쉬웠던 게, 제가 사실은 휴학을 1년을 했었는데, 그때 동안 저는 에버랜드에서 1년 동안 일을 했거든요. 근데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다른 그 연구소라든지 연구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경험을 해봤으면은 좀 더 내가 하고 싶어하는 연구 분야에 대해서 좀,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시야를 좀 넓힐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좀 이제 학부생이신 분들, 막 독일 유학을 생각하시던지, 독일뿐만 아니라 그냥 유학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꼭 그렇지 않아도 그냥 대학원을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학부 때 내가 나는 이 분야가 좋아 해가지고 그 하나만 공부하지 마시고 좀 다양한 분야를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그 학부 때는 일단 식물을 연구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재미를 발견을 하긴 했었는데, 식물 쪽으로 계속 하고 싶은 생각은 솔직히 없었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영국에서 워홀을 끝내고 이제 한국에 귀국을 했었을 때 잠깐 인턴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이제 인턴을 했었는데, 거기에서는 사실 제가 막 거기서 이제 단백질 구조 쪽에서 연구를 했었는데, 그거는 제가 막 이렇게 엄청 그 분야에 뭐 재미를 발견해서라기보다는 그냥 다른 거를 일단 해보고 싶기도 했고, 그리고 그때 그 인터뷰를 사실 여러 군데서 봤어요. 근데 거기가 그냥 제일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일하기 제일 좋을 것 같아가지고, 뭐 이제 같이 일하시는 박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성품도 솔직히 보게 되잖아요. 근데 좀 분위기도 그렇고 잘 맞을 것 같아가지고 거기로 선택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는 이제 단백질 관련된 것들을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도 그렇게 막 뭐라 해야 되지? 좀 많이 분자생물학 쪽인 연구를 많이 했죠. 저는 학부도 분자생물학과를 나왔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쪽에 일단 이런 쪽에 그 연구적인 그 관심이 생기긴 했는데 이걸 내가 평생 할 수 있을까? 막 이거를 계속 앞으로도 해도 될까? 막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 개를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진짜 나한테 맞는 연구가 뭔지.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독일 유학을 이제 결정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들 어플라이를 하는데 과를 이제 정해야 되는데 일단 뭐 생물학과라고 돼 있는 데는 그냥 생각 없이 넣어도 되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막 과가 이제 세분화돼 있는 과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막 뭐 생화학과 아니면은 뭐 뉴럴사이언스 이렇게 딱 분야가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그런 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데를 내가 지원해도 될까? 막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들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제가 갖고 있었던 생각은 난 뉴로사이언스로 가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생각을 했던 이유는 제가 영국 워홀을 하던 당시에 영국에 되게 오래 남아있고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영국 워홀 비자가 끝나더라도 내가 그때 당시에 전 졸업을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일단 학사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영국 워홀이 끝나고 나서 계속 어떻게 하면 영국에 남아있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다가 이제 막 워킹 비자 막 이런 것들을 알아보게 된 거죠. 그런데 거기서 그 워킹 비자를 잘 받을 수 있는 뭐 영국에서의 이제 부족 직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그 페이지를 봤어요. 근데 거기에 막 이렇게 쭉 네임들이 있어요. 그 잡 타이틀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뭐 이제 뭐지 영국에서 아무래도 인력을 찾기 힘든 그런 직업군들에 대한 그 이름들이 그렇게 쫙 나열이 돼 있었는데 거기 중에 하나가 뉴로사이언티스트가 있었거든요. 뉴로사이언스에서 석사를 한 사람. 그 분야의 이제 테크니션이라든지 아니면 아무튼 뭐 연구원이라든지. 그래서 뉴로사이언스가 부족하구나. 아직 그 뭐지 수요 대비 공급이 아직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그때 처음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다른 나라들도 좀 상황이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무래도 내가 그럼 대학원에 가가지고 그 석사를 하게 된다면은 학부 때는 뉴로사이언스하고 관련된 걸 전혀 안 했어요. 근데 석사는 그쪽으로 해야겠다. 그래 어차피 그 트랜지션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같은 생물학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래 석사는 뉴로사이언스에서 하자 하고서 이제 뉴로사이언스 쪽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썼죠. 그랬는데 일단 결국에 붙은 데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데는 뉴로사이언스만 하는 데는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사실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행운이었던 게 이 과 자체가 다른 분야들의 그 연구들을 같이 이렇게 통합해져 있는 그런 과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너무 제너럴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과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과냐면은 Regenerative Biology and Medicine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Regenerative라고 하면은 이제 뭐 재생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몸에 어느 한 장기라든지 몸의 일부가 뭐 병에 의해서 아니면 사고에 의해서 손실이 되었을 때, 소실이 되었을 때 그때 그 부분을 이제 재생시켜가지고 다시 원활하게 펑셔닝하는 그런 organ을 만들어내는 그런 바이올로지예요. 근데 여기에는 그 뉴로사이언스도 해당이 되지만 다른 다른 신경계통 뭐 눈이라든지 귀라든지 이런 데도 또 그 뉴로사이언스로 많이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다이아비티스도 연구를 하고 뼈도 연구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골수 이식하고 그러는 거 있죠. 그래서 그쪽도 연구를 하고 그러니까 혈액학, 뭐 심혈관계 이런 쪽 다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인체에 대해서 그 좀 아무래도 이제 과 이름 자체에 메디슨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메디슨이라고 해서 그 약학을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의학을 의미하는 건데 아무튼 이거를 정말 의료 쪽에서 접목을 시킬 수 있을 그런 그 연구들을 가르쳐주는 과예요. 근데 여기에서의 장점은 저는 처음에 여기를 지원했던 이유는 여기 이 과에서 다루는 내용 중에 뉴로사이언스가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아예 이게 뉴로사이언스만으로 이렇게 포커스가 된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다 다루는 거여서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첫 학기, 두 번째 학기에는 뉴로사이언스 쪽으로 레뮤테이션을 했거든요. 그래서 뉴로 쪽에서 연구를 했어요. 근데 재밌긴 한데 할만하긴 해요. 그 분자생물학보다는 훨씬 괜찮았어. 이거는 좀 더 오래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이제 3학기 때 그때 뭐지 2학기 때 이제 렉처를 들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수업을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다이아비티스에 관련된 거였는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론이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번 그러면 랩노테이션 한번 해볼까 하고서 3학기 때 랩노테이션을 그 다이아비티스 쪽으로 다이아비티스 쪽으로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연구가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와 이거는 내가 뉴로 쪽으로 갔으면 큰일 날 뻔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대학원에 와서 깨닫게 됐지만 모든 대학원의 모든 과들이 다 이렇게 다양한 그 분야들을 다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되게 좀 운이 좋았던 케이스였던 거죠. 그 학부 때 원래는 알고 대학원에 진학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근데 저는 다행히도 대학원 코스가 그런 다양한 것들을 이제 커버를 해주는 그런 데여서 이제 흥미있는 분야를 찾을 수 있었던 거였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제가 그냥 뉴로사이언스를 하는 과로 진학을 했더라면은 저는 평생 다이아비티스가 나한테 이렇게 잘 맞는 줄 모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만약에 내가 학부생이었다라면은 조금 더 다양하게 경험을 해가지고 미리 이제 내가 어느 분야에 좀 더 관심이 더 많이 가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첫 번째는 학부생 때 좀 경험이 많았었어야 됐다는 거, 제 기준에서. 그래서 그러면은 그 자대에 있는 그 실험실을 가야 되나요? 근데 교수님이랑 잘 안 친한데 거기에 별로 관심 있는 실험실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인데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학부생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인턴십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나 아니면은 뭐 어쩌고 지스트 막 이렇게 되는 학교들 있잖아요. 막 디지스트 아니면 뭐 키스트 뭐 이런 학교들. 키스트는 학교가 아닌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기에서 이제 인턴 같은 거를 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학부생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인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휴학을 했으면 저처럼 그냥 에버랜드에서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 이런 거 하고 있지 말고 물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에버랜드에 갔었던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제 인생을 여기까지 이렇게 이끌어준 좋은 경험 중에 하나였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제 커리어 빌딩 쪽에 이제 신경을 많이 쓰신다면은 그러면 이제 학부생 때 아무래도 그런 학부생 인턴 아니면은 그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 이런 데에 지원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좀 연구 경험들을 좀 이렇게 다방면으로 해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쪽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도 여러분 이게 뭐라 해야 되지? 환상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저도 그랬잖아요. 저는 뉴로사이언스가 유망하니까 나는 뉴로사이언스 쪽으로 가야지 하고 나서 이제 나를 세뇌를 시키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럼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난 진짜 내가 뉴로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실제로 그렇게 재밌진 않거든.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를 세뇌시켜버린 꼴이 된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런 뭐지 착각 속에 이제 빠져서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그거보다 더 재밌어 할 수 있었던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몰라가지고 내가 다이아베티스 쪽에 관심이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뭐 연구를 해볼 이런 시도조차도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여기에서 흥미를 찾을 수 있을 거란 가능성을 아예 배제를 하고 나는 그냥 뉴로 쪽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그렇게 해가지고 뉴로를 해서 이제 뉴로가 저랑 잘 맞았으면 또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엄청난 재미를 느끼진 못했거든요. 하면서 그냥 할만하네 그냥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근데 그 당시엔 또 몰랐죠. 그 당시엔 재밌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이아베티스가 이렇게 재밌는 걸 알았다면은 난 처음부터 다이아베티스로 왔을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학부 때 좀 여기저기 실험실을 다양하게 많이 가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 분야는 나랑 완전 아니구나. 저 분야는 나랑 좀 맞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좀 그때 이렇게 figure out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조금 자주 하시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가 내가 연구 분야를 난 이쪽이야 라고 이렇게 학부 때 확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저는 그 학부 때 이제 알고 지냈던 선배 중에 한 명이
어느 쪽이 유망해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줬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선배가 줄기세포 쪽은 이미 망했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미래가 없어 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또 뭐지 선배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철떡같이 믿었지. 근데 줄기세포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근데 줄기세포 그렇게 유망하지 않으면 여기 이렇게나 큰 연구소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는 건 좋지만 그거를 완벽하게 믿어야 될 필요도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해보고 하지만 이제 많이 들었다고 해서 그걸 이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좀 뭐지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죠. 그게 두 번째. 그러니까 남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되 나의 연구 분야를 남의 얘기로 이제 이렇게 뭐라 해야지 남의 얘기로만 베이스 해가지고 딱 확정 지어버리지 않는 거. 그래서 다양한데 일단 마음을 열어두고 있는 거. 그것도 좀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좀 중요한 건데 이거는 그 여러분들 이제 커리어 빌딩을 하잖아요. 막 이제 나는 졸업하고 뭐 어느 학교로 대학원을 가서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고 저떻게 하고 막 이런 것들 이제 다 구상을 하실 텐데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안 했었어요. 근데 일단은 그거는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대학원을 가고 나서 대학원 이제 가야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면은 대학원이 이제 끝나고 나면은 뭘 할지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거 생각 없이 그냥 학사로는 취업이 안 돼. 이래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전 그래가지고 오긴 했어요. 학사로 취업이 안 돼가지고 일단 대학원 오긴 했는데 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게 나는 그렇게 안 했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좀 그런 걸 이제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를 선택을 할 때도 그렇고 뭐 회사를 선택할 때도 그렇고 일단 자기의 발전 가능성을 많이 봐야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내가 여기서 얼마나 배울 수 있는지. 근데 그렇다고 네임밸류를 무시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학교나 연구소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그 권위랑 이름을 갖고 있으면은 편해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되게 쉬워. 예를 들어서 우리 그렇잖아요. 왜 다들 스카이 가고 싶어 해? 스카이 가면은 취업하기 쉬워지니까 나중에 그런 어느 정도의 이게 항상 뭐 인과관계가 항상 이렇게 성립하는 건 아니지만 그 어느 정도의 그런 건 있잖아요. 그 영향력 이런 것들은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그렇게 막 고3들 엄청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거잖아요. 똑같아요. 네임밸류라는 게 모든 걸 결정해주진 않지만 네임밸류가 아예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인턴을 결정했었을 때 다른 학교들에서도 할 수 있었어요, 솔직히. 근데 인턴을 그 정부 출연 연구소로 했던 이유는 정부 출연 연구소들은 대부분 앞에 이름에 한국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거 영어로 번역하면 앞에 코리아가 딱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연구소 자체가 엄청나게 막 우리나라에서 막 이렇게 난다긴다 하는 그런 연구소는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앞에 그래도 한국이라는 이름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몰라. 외국인들은 내 이력서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뭐 연구소 이름도 있고 학교 이름도 있고 한데 저는 단국대 나왔거든요. 근데 단국대가 한국에서 얼마나 알아주는 학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차라리 거기에 코리아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들어가 있으면 국립대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쵸? 우리도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버드나 이런 데는 아무나 다 알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어느 보통 이제 수도에 있는 학교들이 좋은 학교라는 명문대라는 그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UCL 이런 데도 보면은 거기에 맨 마지막에 이제 University College of London 해가지고 런던이 들어가니까 뭔가 좋은 학교 뭐 이런 느낌이 딱 들잖아요. 그쵸? 명문대구나.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진짜로 실질적으로 그 학교의 랭킹이 얼마가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영어로 번역을 했었을 때 얼마나 있어 보이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일부러 한국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들어가는 연구소에 들어갔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여기 드레스덴공대에 붙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연구소였던 것 같거든요. 왜냐면 거기서 이제 다양한 것들을 배운 것도 있긴 하지만 거기서 이제 스킬 같은 것도 많이 배우긴 했지만 일단 거기서 일한 그 직장 경력이 있으니까 그거가 좀 많이 이렇게 차간? 그런 걸 뭐라 하죠? 그게 좀 많이 이렇게 인정을 받은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아요. 제 생각이에요. 그냥 제가 제 이력서를 딱 봤었을 때 솔직히 이런 것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됐을 것 같고 이게 도움이 됐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그 연구소에서의 경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커리어를 빌딩을 하실 때 여기로 가야 될까 저기로 가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는 순간들이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순간들에서 이제 좀 기준으로 삼으시면 좋은 것이 바로 그 네임 밸류. 이게 나중에 어떻게 이력서에서 보이게 될지. 그래서 그 저하고 이제 상담을 하셨던 분이 그 약국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하고 비슷한 뭐 이런 아니다. 저하고 비슷한 과가 아니었는데 그 과는 조금 달랐는데 과 이름에는 뭔가 좀 바이오 쪽인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약국에서 알바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약국에서 알바라고 하면 우리는 뭐야 그거 그냥 시급 몇천 원 받으면서 그냥 하는 일이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외국인들한테 그 이력서 쓸 때 거기다가 알바 이렇게 쓰지 않을 거잖아요. 그쵸? 파트타임 잡 이렇게 쓰지 않을 거잖아. 그거를 파트타임 잡이라고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일한 것만 쓰면 되거든요. 그 달이랑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쓰고 거기다가 그 약국 이름 쓰고 거기서 한 업무를 조금 더 이렇게 꾸며서 써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에서 이력서 쓰는 거랑 또 똑같아요. 뭐 우리 자소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똑같아요. 여기다가도 그냥 알바했다고 쓰지 말고 그게 어떻게 내 커리어하고 연결이 될 수 있을지 이거를 잘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험들도 다 뭔가 나의 커리어 쪽이랑 연결을 지어가지고 말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커리어가 탈바꿈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내가 거기서 한 거는 그냥 약봉지 포장하고 거기다가 날짜 써주고 이런 것만 했었을 수도 있어요. 그분이 진짜 실제로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런 것만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나는 거기서 그 전반적인 약사의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또 환자들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어떤 부분들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다 이런 것들을 자소서에다가 또 써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허접한 알바를 한 거여도 여러분은 관련 분야에서 인턴을 한 것 같은 결과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커리어 빌딩을 할 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꾸며서 얘기를 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생각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나의 스토리가 하나가 생겨요. 그래서 나는 이때는 이걸 했고 저때는 저걸 했고 여때는 요걸 했어. 근데 이거를 딱 놓고 이제 자소서를 쓰려고 보면은 이걸 어떻게 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이야기들을 다 하나의 스트림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내가 그냥 돈이 필요해가지고 알바천국 찾다가 약사 그 보조 업무가 있어가지고 그냥 지원한 걸 수 있어요. 왠지 그 쉬워 보이는 알바여가지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인터뷰 가서 얘기해야 될 필요는 전혀 없거든요. 그걸 자소서에다 써야 될 필요는 더더욱 없어. 그러니까 차라리 그거를 그때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은 빼지 말고 이력서에다 넣고서 그러고서 나는 다 빅픽처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처럼 그 청사진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처럼 처음에는 이거를 해봤더니 뭐 기초 연구를 해봤더니 나는 조금 더 임상 쪽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알고 싶었다 해가지고 내가 가장 먼저 시작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약사 보조 업무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배워가지고 그 다음 연구는 조금 더 임상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쪽의 연구를 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커리어를 생각을 하실 때 나는 뭐 인턴 경험도 없어 나는 뭐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작은 거라도 그렇게 잘 이어주기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학 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영어 성적 있고 이런 인턴 경험 몇 개 있으면은 누구나 다 유학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주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자기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겠죠. 내가 하고 싶은 거하고 어떻게 얘네들을 다 링크를 만들어줄지 이런 것들. 자, 아무튼 오늘 그래서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24분밖에 안 지났네요. 근데 좀 이쪽 분야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사실 저도 몰랐거든요. 이제
대학원을 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몰랐고, 그 다음에 또 연구를 한다는 거, 이런 거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도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서 조금씩 알게 된 것들인데, 사실은 그 미리 알았더라면 좀 더 내가 의사결정을 할 때 좀 더 쉽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런 영상을 찍을지는 여러분들 반응을 보고 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